승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한국사는 우리가 많이 안 배웠단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맞아요. 맞죠? 맞아. 아무 데서도 못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분 화 많습니다. 지금 제가 모니터 해봤는데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 틈이 없어. 네. 그거 해내는 게 능력입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나만 말하는 한국사. 자, 화가 아주 많은 분이고요. 그리고 근거도 많은 분입니다. 네. 공부 많이 하고요. 백이성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웃고 있지? 네. 정확하게 1분 후에 바로 돌변한다. 아니 저는 맨 처음에 모니터 했을 때 약주를 한 잔 하고 오셨나 싶어서 빨개져 계셔가지고. 그게 화야, 화. 아. 화입니다. 네. 자, 오늘도 또 화가 많이 나는 이슈를 또 들고 왔는데 말이죠.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지요? 오늘은 네.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동안에 항상 그랬는데. 예, 얘기를 했는데 쟤는 잘 알았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주제를 아이고. 요번에 공부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굉장히 공부할 만한 내용인가 보군요. 공분할 만한 내용. 아니 그 역사 음. 학자시니까 네, 네. 이번에 그 8.15 네. 광복절 경축사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그거를 또 물어갖고 사람을 이렇게 스팀 버튼을 받게 만듭니까? 올라온다. 뜨거워진다. 아니 이게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처음이라도 좀 가보려고 했는데 왜 그거를 처음부터 아니 물어가지고 역사학자는 또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역사학자는 정말, 예, 그거를 보고 만약에 화를 안 냈다. 그냥 역사학적으로 저거는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그분은 역사학자가 아니라 그냥 아니 뭐 역사학자가 아니라 이제 역사의 어떤 그 강단에 서 있는 교수님이 아니라 그냥 월급쟁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명함과 자기의 월급이 중요한 사람인 거죠. 어떤 부분에서 네. 그렇게 화가 납니까? 아니 8.15 광복절인데 네. 왜 그 친공산 단체 뭐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에 나옵니까? 네, 어디로부터 광복한지가 안 나와 있었죠. 예. 저 사실 그때 어디 다른 나라에 가 있었거든요. 그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와중에 제가 그 로밍을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보다가 던졌어? 야, 막 던져버렸어. 아유. 와, 진짜 완전. 그래가지고 같이 있던 그 와이프에게 욕을 많이 먹었죠. 왜 그 던지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와이프도 같이 화를 냈습니다. 예. 뭐 부부가 유유상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참 8.15 요번에 경축사는 절대로 이거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민족 정기의 차원에서 도저히 이거는 그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런 그 8.15 경축사 문제는 앞으로 요거를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국방군 사태입니다. 국방군. 예. 그 무슨 말이에요? 국방군 사태. 예, 이거 잘 모르시잖아, 봐.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단어도 처음 들었는데. 예, 국방군을 단어를 처음 들었다고요. 국방군? 우리가 국민 방위군 사태라고 이제 부르는 사태입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예.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예. 그리고 저만 해도 이런 거는 사실은 논문을 뭐 본 적도 별로 없고 이게 이렇게까지 다뤄야 될 문제인가라고도 생각을 했었지만은 막상 다루고 보니까 심각해요. 이거 심각하다. 심각해요. 네. 자그마치 9만 명 정도의 우리나라 장정들이 말 그대로 삭제돼 버린 사건이에요. 예? 전역제라는 게 뭐예요? 사망이요? 사망돼 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인지 실종인지를 그것도 모르는 몰라. 거야. 그걸 몰라. 그래서 삭제라고 표현하셨구나. 네, 삭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뭐야 강제 삭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9만 명은 우리 군인들, 우리의 청년들이죠, 그냥. 그냥 청년이에요? 예, 만 17세부터 만 40세까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징병된 거예요? 아니면 예, 징병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네. 9만 명이 삭제될 수 있죠. 공산당하고 만약에 북한 정부하고 싸움을 벌였으면 한국- 삭제될 수도 있죠. 한국 전쟁. 네. 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전투가 상당히 굉장히- 치욕적인, 예. 치욕적인 패배인데. 그 우리가 알만한 사건이 예,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치욕적이지만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럴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안 알려져 있어요. 아 전투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니 전투로 된 게 아니고 굶어 죽었어요. 어디? 예, 굶어서 죽는 거예요. 아사한 거예요. 아사하거나 겨울에 동사하거나. 언제? 어디 적진에 예. 가서 그렇게 된 아니요, 거예요? 우리의 영토에서. 언제? 예, 10월 달에 처음에 모집되기 시작해서 일사후퇴 때에 더 많이 모집이 됐죠. 예, 가장 결정적으로는 일사후퇴 때인데 이게 기자가 그 한겨레 신문의 그 유명한 그 이영희 기자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겨레 신문 뉴스타파 딱 끝날 때 보면은 네. 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애국도 애국 이런 아니야. 게 아니야. 진실이야. 진실이야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처음 여기에서 종군 기자로 데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반 이승만 이쪽으로 완전히 이제 몰게 되면서 자기가 군사 독재 정부나 이런 쪽하고도 다 척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 게 그저 인간이 인간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학대할 수 있는가? 동족이 동족을 이렇게 학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막 자기가 분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 오늘 아마 좀 이기붕 박마리아가 그때 화가 많이 언제 났는데. 등장했는가? 이 역사의 전면에 이것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주 책임자였던 신성모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쫓겨나고 이 후임자로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 조금 사설이 길다는 의견이 올라옵니다. 빨리 아, 가야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사설이 길 왜냐면- 수밖에 왜냐면 없어. 시간이 없어. 이거는. 시간이.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안 알려진 주제입니다. 네. 안 알려진 주제이기 때문에 사설이 좀 길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죄송합니다. 사설이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혼난다 했지. 내가 혼난다 했지. 잘못 끼어들려. 내가 얘기했잖아. 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근데 내 말 맞지? 사설 길다는 올라오지. 나는 그냥 전달한 건데 혼난다 했잖아. 맞아. 맞지? 그래, 자, 한국 전쟁. 아니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이게 어떻게 된? 아니 도대체 이승만 정부는 무슨 생각에서 20만 명 내지 60만 명. 이 보세요. 이 지금 편차가 얼마나 큽니까? 어떤 사람들이 20만 명을 동원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60만 명을 동원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30만 명에다 한번 맞춰 가지고 가보죠. 국민 방위군을 모집을 했는데 그게 30만 명이었다는 예, 30만 명에 한번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 경쟁 당시에 모집을 한 예, 거고. 이거는 정확하게 30만 명이라고 제가 보는 게 아니고 네네, 그렇게 추정. 30만 명이라고 딱 정해놓고 한번 가보자고요. 가보자는 예, 거야. 예. 우리가 이 사건이 터지려면은 그 전부터 조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도대체 무슨 조짐이 있었느냐? 북한 애들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자, 6.25 그 전시 상황 네. 보여주시죠. 예, 저렇게. 뭐야 여러? 예, 이게 시기별로? 이제 대표적인 네 개의 그 관점인데 네. 맨 첫 번째가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그 다음이 우리나라가 올라갔을 때, 그 다음이 어떻게 돼? 북한군하고 중공군이 합세해서 내려와. 재침했을 때, 네. 그 다음이 이제 제한 전쟁을 벌였을 때. 세 그래가지고- 번째가 일사후퇴네. 예, 예. 맞죠? 이 예, 정도는 저도 일사후퇴. 알고 있죠. 예. 아우 대단하십니다. 일사후퇴, 예. 일사후퇴 때 일사후퇴. 갑자기 왜 술을 드시고 그러시죠? 아니 이제 그 슬프니까 일사후퇴. 아, 예. 너무 슬프잖아. 예, 이거 계속 예. 올려주시죠. 자, 계속 올려주세요. 예, 계속 올려주시죠. 네. 예, 저그에서 보면은 저기 맨 처음에 북한군이 중공군하고 이렇게 합세해갖고 내려왔을 때, 네. 맨 처음에 내려왔을 때, 우리나라의 장정들을 엄청나게 끌어다가 북한군에다가 갖다 박습니다. 누가요? 북한군이. 데려다가. 예. 우리나라 장정들을 예, 예. 북한군이 예. 납치를 한 거예요? 납치죠. 아. 소위 말해갖고 납치고 이제 총 이제 갖다 대고 야 우리 합류해 이렇게 된 거예요. 포로로. 예, 그래 포로라기보다는 현역병으로 그냥 이제 징집하는 징집하는 납치가 거예요. 맞네. 예. 그렇게 징집하고 있고 이런 우리나라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요거를 북한군이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 장정들을 잡아가지고 끌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이승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
이승만이 저놈들이 분명히 인구도 적고 이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전부 다 총 가지고 우리나라 장정들을 위협해가지고 이렇게 데려갔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갔을 때는 그런 생각은 없었죠. 그 다시 올라갔을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중공군이 다시 이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아, 이거 다시 이 남한 지역에 이 장정들이 또 다시 아마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남한 지역의 장정들을 다 국민 방위군이라고 하는 희한한 형태로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7세에서 40세까지에 다 모아라 그랬더니 다 모였어요. 모였어. 우리 무슨 강제적인 이런 건 없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저 보십시오.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되게 뭐 명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북한군이 너무 싫었던 거야. 어쩔 수 없죠. 네. 북에 잡혀가는 것보다 이게 너무, 낫다. 예, 너무 싫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최욱님께서 이런 데 들어가시면 첫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오늘부터 나라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그렇지. 싸우겠다. 곽수사님께서는 어떻겠어요? 총기 번호 바로 외워버리죠. 아, 그게 결의를 결의 다지는 거죠. 아, 결의를 네. 다지는. 그랬는데 소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겨울 시점에 모았잖아요. 네. 의복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거예요. 방금 저 사진도 겨울이에요? 예. 오. 다 겨울입니다. 예산이 없어.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사람들이 밥도 주어지지 않고 밥도 안 주고. 의복도 주어지지 않고 음.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 굶어 죽는 거야 사람들이. 모아놓고. 예, 굶어 죽지 않으려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민가를 탈취하고 있어요. 방위군이. 예, 작전 범위가요 서울하고 경기에서 많이 모았거든요. 네. 서울하고 경기에서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뭐냐면 이 이영희 기자의 말대로 뭐냐 거대한 거짓대다. 아이고. 내려오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예, 거대한 거짓대다.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소백산맥도 넘어가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넘어오는데 밥은 언제 줍니까라고 이제 누군가 물어봤더니 경상남도에 내려오면 줄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KTX 타고 내려옵니까? 설마 누가 뭐 예산을 슈킹한 건 아니겠죠? 슈킹했어. 나 진짜 누구야? 그거 잡아내야 돼. 네. 이거 잡아야 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모아놨는데. 슈킹했어요. 누구야? 슈킹한 거. 네, 슈킹한 거. 실무자가 누구냐? 김윤근. 김윤근. 야, 이거 여러분들 처음 얘기 들어보시죠? 윤근. 예, 김윤근. 김윤근. 예, 씨름단 챔피언 출신의 그 병을 한번 달아보지도 않고 준장까지 단 새끼. 아니 어떻게 군인 출신 아닌데 준장을 달아? 그 스타인데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씨름단의 그 뭐야 이 챔피언이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그 맨 48년도에 그 군 이런 거 사열을 하는데 이만냐 뭐 왜 차렷 열중샷 뒤로 돌아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가장 크게 했다고 이승만이 쟤 좀 크게 써라 이렇게 된 거야. 김윤근. 예, 이게 옛날에 48년도에 우리나라 군의 분위기였습니다. 뭐 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니요, 백이 있었죠. 바로 여러분 그 악명 높은 서북 청년단 출신입니다. 서북 청년단. 예, 서북 청년단. 여러분 이 서북 청년단의 만행 뭐니 해도 제주 4.3 사건 때 가가지고 제주 4.3. 예 그렇게 들고 쳤던 그 만행. 그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응원 경찰. 말 그대로 제주도에는 경찰 병력이 부족하니까 응원으로 가서 걔네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공산당 초토화 작업을 했던 것이죠. 집행위원장은 김윤근, 이걸 총책임했던 사람 국방부 장관 신성모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예. 이때의 우리나라 군 분위기에 신성모라는 사람은 200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 70여 명이 이승만 다음은 신성모다라고 해서 신성동지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유력했나 보네. 예, 유력했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뭐 한 사람인 거 보니까 인도에서 영국 해군 이쪽하고 이래갖고 제독이었어요. 제독.
예, 그래서 자기가 이순신 장군 이미지를 되게 많이 가져왔어요. 내가 원래 해군 제독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뭐냐면 캘커타에 있었느냐 bombay에 있었느냐라는 걸 가지고도 막 그 바꿔서 얘기하고 이랍니다. 캘커타는 어디입니까? 캘커타는 알잖아. 너 정도도. 켄터키? 캘커타. 켄터키가 어디야? 인도의 캘커타. 와 켄터키 왜 나오냐? 어감이 좀 비슷해요. 아. 캘커타는 태평양 쪽에 가까운 네. 이쪽에 인도양에 있는 거고 그렇군요. bombay라고 하는 것은 대서양 쪽에 가까운 인도양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양쪽에 있는 게 인더스강, 겐지스강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바꾸어서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을 무시했던 거죠. 우리나라 네. 사람들. 그래서 이 신성모가 이승만 다음은 신성모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날뛰다가 이 신성동지회 한 7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자금도 대주고 51년도에만 엄청난 돈을 슈킹하는데 슈킹한 돈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진짜로 그거를 예. 착복한 거 맞아? 예, 자 올려주세요. 예, 더 크게. 이거 예. 착복하면 나라를 잃는데 이거를 그렇게 했을까? 미군을 믿은 거죠. 와. 미군이 알려해 줄 것이다. 이 뭡니까 이거는? 인원수 허위 보고에 따른 1951년 3월 29일 국회 서길모 의원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인원수 허위 보고에 따른 현금 횡령액 23억 5,126만 원. 당시 돈으로. 당시 돈으로. 와. 예. 인원수 허위 보고에 따른 양곡 횡령액이 20억 4,710만 원. 공제액이라는 명목으로 예하의 공금을 횡령한 액수가 28억 8,328만 원. 부정액 총합이 72억 8,164만 원. 50만 명 기준입니다. 네, 50만 명 기준. 50만 명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정한 30만 명도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50만 명 기준으로 책정된 1981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분 예산 209억 830만 원 중 3분의 1. 예산의 3분의 1. 예. 국민방위군 예산으로 해놓고 슈킹해버린 거예요. 많이 더 가져갔네. 와, 이건 진짜 내가 생각할 때. 그럼 지금으로 보면 이 조단위네. 예, 조단이죠. 와. 이거 지금 나라 이렇게 슈킹해 갖고 그 나라 이름은 얘네들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뭐 배 타고 도망가겠죠. 자기가 해군 제독 출신. 아니 이거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왜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청렴 교육에 이거보다 더한 교육이 어디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기업을 운영해도 개인의 예산을 이렇게 착복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혼자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나눠 먹었겠지. 횡령이나 이런 거. 우리 그 70명의 신성동지회하고 나눠 먹었다. 국회의원들 돈 어. 주고. 죄송한데 또 이제 예. 혼날 걸 각오하고 예. 신정동지회. 예, 신정동지회. 이게 발음이 그러니까, 경상도 신정동지회 해갖고 혹시 신성동지회로 받아들일까? 제가 너무 신정동지회. 예. 신성모의 정치를 하기 위한 동지회. 신정동지회 하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 근데 또 팩트 틀렸다고 또 난리 날 수 있어. 예. 그 뭐 언론사에서 또 이거 지적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화내지 마시고요. 예. 신정동지회 알겠지? 예. 그래서 네. 참 이거 화낼래다가 웃을래다가 하니까 이거 이게 웃을 참 일이 아닙니다. 실제. 뭔가 그 조현병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진짜 그래서 이 사건의 무능한 처리를 두고 이시영 부통령이 사표를 던져버립니다. 이거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 여러분 신성모는 무슨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 이게 발각은 됐어요? 발각됐어요. 발각됐어. 수사도 했고. 수사도 발각됐어. 했어요. 그래서 신성모 어떻게 예. 됐어? 처벌 안 받았어요. 왜? 그냥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누가 비호했는데? 그럼 뭐 당연히 이승만이 비호했겠죠. 왜? 아니, 이 영모 그거는 아닙니까? 영모. 이승만 치도 먹었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지만 그러니까 신성모 지만 먹었다는 게 말이 돼요. 윗자리에도 그냥 올렸겠지. 그게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아이고 대통령이 지금 나라 잃게 생겼는데 그 돈 몇 푼 챙겼을까? 아니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신성모 혼자서 먹었다고?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신성모 밑에 있던 5명의 그 아까 김윤근이라는 집행위원장부터 해갖고는 네. 싹 다 총살당해가 죽어버려. 처벌 받아요? 예. 아. 딱 다 죽어버리고 신성모에게서 그러면 5명이 돈을 슈킹했는데 이 슈킹한 돈에서 어떻게 퍼져나갔는가에 대해서 일체의 조사가 없어. 와, 일선 그 핫바리들만 날라갔네. 그러니까 김윤근 하나를 죽여버리고 아. 다 끝낸 거야. 나머지는 꼬리 자르기네. 예. 우리 6.25 때 이런 게 한두 번입니까? 한강 인도교의 폭파 사건 보십시오. 처벌받은 사람이 최창식 공병관밖에 없어요. 실제로 누른 사람. 그 왜 이렇게 누르면 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시켜서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시켜서 했는데 그 사람만 죽였다고. 꼬리 자르기.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제가 이 공부한 논문에는 안 나오는데 이 우리나라 비선실세였고 제가 늘 우리나라 모든 악의 주축으로 불리는 제임스 하우스만 미국 대위는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겠지. 그러니까 문서적인 증거는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 증거 있냐 그러잖아요. 네. CCTV 이런 거 있냐고. 그게 없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하우스만이 예. 알았는데 덮어줄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엔군도 같이 지금 예. 위기로 몰 수 있는 상황인데 왜 덮어줘요? 국민방위군의 국군 통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군 통수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징병하고 뭐 이거를 부대를 재편하고 이런 거잖아요. 통수권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육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하우스만은 나는 모른다 해버리면 그만이야. 왜냐하면 작전 통제권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군 통수권은 대한민국 육군에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모른다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럼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는 그 당시 좀 CCTV라고 할 수 있는 밑에 부하 직원들을 다 죽여버려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5명의 이런 길목에 서 있는 애들을 다 죽여버린 거지. 우리나라에 최병덕이라고 하는 아주 뚱뚱한 군인이 하나 있었거든. 그 사람이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마산 전투에서 죽어요. 죽는데 뭐냐면은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왜 잘렸느냐? 육군이 서울을 수비하지 못해서 잘렸다가 아니에요. 어차피 수비하지 못한 거는 그럼 대통령 책임이지. 왜 잘렸느냐? 메가더를 만나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정도 인민군은 200만 명만 동원하면 다 이긴다고. 우리가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잘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곽수사님은 군대 갔을 때 그 보직이 뭐였습니까? 저 완전 77 포병대대 본부포대에서 예. 컴퓨터 정확하게 만진 행정병이었죠. 행정병이었습니까? 네. 예, 재웅님은 보직이 뭐였습니까? 저는 GOP. GOP. 예. 이거 버쳐 서는 거. 예, GOP. 예. 항상 실탄 장전하고. 네. 예, 행정병이 아니고요. 근데 왜 행정병이라는 내가 소문을 들은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이게 오해가 예. 있는 게 사실 행정병도 할 거 다 그렇잖아요. 아니 뭐 행정병은 북한군이에요? 예, 저는 지금은 없어진 강원도 양양의 모 부대에서 통신병으로 일했습니다. 예, RATT라고 무선 타자병으로 일했거든. 비슷하네. 비슷하지는 않죠. 병시 행정병하고 거기 갔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런 병과들은 보병으로 칩니까 안 칩니까? 보병이죠 그래도.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게 뭐냐면 행정병인 거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보병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육군인으로서 이렇게 깃발을 들고 끝까지 가갖고 꽂는 거지. 우리는 그 후방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병사들이에요. 업무가 좀 다르긴 예, 하죠.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전투 훈련을 받는 거지. 이러니까 이게 200만 명을 동원하겠다는 건 마치 수나라 양제가 130만 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의 고구려를 쓸어버리겠다고 똑같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네. 10만 명을 모병하면 그 중에 실제 싸울 수 있는 병사는 한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네. 여러분 병법 써인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네. 10만 명의 구성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뺄 데가 없는 거래요. 이게 네, 딱 네. 3만 5천 명. 그래도 이거 3만 5천 명도 많이 잡은 거지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10만 대병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취사병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지원부대가 다 있다 뭐 이거죠. 이거 저기 뭐야 네. 그림 그리는 애들도 있을 거고 네. 노래 부르는 애들도 있을 거고 다 네.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기초적인 군사 훈련은 받지만 실제 야전 병과의 훈련보다는 못 미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0만 명을 모집해 갖고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그런 네. 거냐. 그래 메가드가 저 새끼 잘라 이래 돼 버렸다고. 근데 그 아까 그 예. 9만 예.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 예. 결국은 굶어 죽었다는 것은 예, 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아, 그 기록은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채택한 기록은 국회의원 서민호 의원실에서 네. 당시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당시라는 게 몇 년도? 1951년도. 어. 예. 그래서 저기 조사한 내용인데 뭐냐 하면은 그 수천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추후에 죽은 거죠.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돌아가셨다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50년 12월부터 51년 3월까지인데 아이고. 일주일만 밥을 안 먹여 보세요. 아, 굉장히 단시간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아유. 금방 다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인 신동엽 시인 아, 시원해요. 예, 껍데기는 가라. 가라. 껍데기는 가라. 그분도 여기에 징집됐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6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계속해서 어떤 그 후유증이 있었던 거예요. 후유증으로 아. 예 고생하시다가 간 디스토마에 걸린 거야. 왜냐하면 민물개를 이래 날 것으로 이제 잡아 먹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많이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6.25 때 그 우리나라 국군이 먹을 게 없어서 고생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어도 됩니다. 6.25 때 전부 다 고생했다라는 말은 거의 이 국민방위군 사태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는 전장이니까. 예, 예. 그래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전쟁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 그래 다 징집을 해갖고 모았기 때문에 네. 인민군이 어떤 그거를 북한 인민군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병력을 이 노는 병력을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징발했겠죠. 네. 왜냐하면 서울 경기 지역에 어느 저기 한 오산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때 만약에 충분히 소개를 안 시켰다면 즉 소개라는 게 뭐냐면 이 싹 끌어모아서 데리고 가는 걸 얘기합니다. 네. 이 소개를 안 시켰다면 그 사람들도 다 북한군으로 돼서 오히려 우리가 아마 전쟁이 되게 불리해졌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모아놓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너무 잔인하다. 예, 그러니까. 정말 아니네. 그래서 약 50만 명 기준으로 9만 명. 네. 그런데 이영희 언론인이 했던 말이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한 20만 명 가까이 죽었다라고 봐야 된다. 아, 추정하기. 1960년 정도까지 예, 행렬병자로 막 그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한 3, 4일 정도 밥을 못 먹으면요. 네. 여기 뇌에 영양분이 공급이 중단돼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헷가닥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요런 것이 했기 때문에 최근에 네, 윤석열 정부가 정리해 주시고요. 예, 정리를 해달라고요. 네, 네. 왜냐면 최근에 시간이 다 됐어요. 아니 제가 네. 그 윤석열 정부가 이러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윤석열 아니고. 정부가 자, 그 정리해 그래서 주시고 가. 아니, 어떻게 그다음이- 타이밍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니 그 다음 말이 정리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나왔어. 자, 정리해 그래, 주시고요.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되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강사님이 느끼시기에 예. 아니 뭐 이게 표면적으로라도 자꾸 뭐 이렇게 선제 공격하고 막 이래. 대립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그 젊은이들 중에 20, 30대 분들 중에 야 전쟁하면 하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진짜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못 보셨어요? 아유.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객관적인 전력으로 세계 방어력 랭킹 국방력 랭킹 2위도 이게 못 이깁니다. 그렇죠. 네네. 예, 쉽게 그렇게 못 끝내요. 쉽게 생각하면 안 중국하고 돼.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그래도 뭐라도 뭐 무기라도 전달해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 그건 맞는 어떻게든 말씀입니다.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 그럼요. 예. 그렇게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정리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신데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저는 웃기려고 한 말인데. 웃기려고. 예. 아유, 네. 예, 웃기지. 윤석열 정부가 이랄까 정리해 네. 주시고 그래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유, 네. 정말 이 전쟁 참상 아, 그 안에서 너무 진짜 해도 너무한다, 잔인하다. 이 오늘. 나라가 위태한데도 돈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잔인한 있었다는 게. 우리의 역사를 좀 네. 잠깐 만나봤습니다. 백이성 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